이제 저희 영상에 나오지만 사슴들의 가장 센 도구, 자기의 웨폰은 첫 번째 냄새예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올팩토리가 개보다도 세요. 개보다도 7배 세요. 하기 때문에 사슴들은 이 후각 시스템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슴이 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멈추고 코를 하늘로 올려. 그러면 게임 끝이야. 얘가 나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 갑자기 딱 코를 싹 올려. 그러니까 얘가 냄새가 어디서 오나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백발백중 멈춰서 돌아서 다시 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활 사냥할 때 많이 해요. 총은 보면 쏘면 되잖아. 근데 활은 20-30야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활 사냥이 총 사냥보다 되게 흥분되는 이거 바로 그거예요. 총 사냥은 내가 보는 순간 몇 초 안에 끝나고 땡. 활 사냥은 내가 봐도 기도하면서 5분, 10분, 20분 기다려야 돼. 하고 내가 원하는 거리에 왔을 때 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재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눈. 사슴은 사람보다 눈이 더 좋지는 않아요. 근데 사슴 눈은 옆에 붙어 있어. 볼 수 있는 각도가 거의 360 각도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범위에서 뭐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금방 보잖아. 여기서 움직이면 안 보이잖아. 사슴은 뒤통수에서 이 정도에서 움직여도 그래서 내가 움직임을 조절하는 게 바라고 뭐가 조금 움직이면 탁 봐. 그래서 이 사슴들은 사람보다 눈은 실제 안 좋아. 왜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컬러 블라인드를 생각하는데 컬러 블라인드는 아니에요. 근데 오렌지색과 녹색을 차이를 잘 몰라. 근데 얘네들이 아는 것은 쌀레색을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봤던 것이 모자스는 아무런 카모플라지 안 되고 그냥 한 색깔이잖아. 이 숲에 통 색깔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통 색깔이 움직이면은 이게 뭔가 이상한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아까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모자를 바꿔 쓰고 오렌지 캡은 총 사니까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이 360 가이드에서 보이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옆에다가 매달아놔. 그리고 왜냐면 매달려 있는 거는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슴이 안 놀려요. 근데 내가 쓰고 움직이면 금방 보죠. 그래서 이 사슴의 눈은 우리가 무브멘트에 되게 강하고요. 얘네들이 눈이 큰 만큼 이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밤에 잘 봐요. 그래서 사슴들은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아침에 사슴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잠자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 쌌구나 그래. 거꾸로요. 얘네들은 밤에 놀고 낮에 자기 때문에 아침에 쏘는 사슴들은 밤새 얘들이 놀다가 먹고 놀다가 잠자리에 들어오는 길에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오후 사냥은 잠자고 나가는 길에 걸리는 거 거꾸로요. 저기 아까 모자 걸어놓는데 모자를 어디다 걸어놓으세요? 출산 당kun에다가. 예. 근데 그러면 이게 가려서 이쪽 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자 썼다 하더라도 내가 나무 뒤에서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떠 있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aring. 사슴이 우리 듣는 거는 사람만큼 밖에 안 돼요. 근데 걔네들이 잘하는 건 뭐예요? 귀가 움직여. 레이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총소리가 딱 났거나 뭐가 딱 나자면 귀가 그쪽 방향으로 탁 돌아가 버려. 그래서 사람들은 거다가 뭐가 툭 하면은 어디서 났지 그러잖아요. 사슴들은 뭐가 소리 나는 딱 순간 정확하게 봐. 여기다 하고. 그러고선 반대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저 브레이크 쐈을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사슴들이 내가 총을 빵 쐈잖아. 2마리야. 빵 쐈을 때 한 마리 팍 맞고 쐈을 때 안 맞은 놈은 총소리의 난 자리를 정확히 알아요. 머저 브레이크는 소리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몰라. 그냥 뛰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약간 멈춤하는 시간을 줘요. 해서 그때 우리가 쏠 수가 있는 또 이제 그 세컨드 찬스가 있고요. 근데 머저 브레이크 한 가지 단점은 소리가. 내가 사냥할 때는 이어 프로텍션을 안 하는데 뭐냐면 이어 프로텍션 하고 하면은 복잡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배터리 이용해서 이제 볼륨을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슴에 오는 위치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링 디바이스 쓰면은 이거 안 썼을 땐 소리 딱 나면 내가 웬만큼 아는데 이거 써놓으면은 뒤에서 났는지 옆에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드르렁 거리다가 사슴이 나 보면 이제 끝나는 거, 그렇죠? 하기 때문에 나는 히어링 디바이스 안 쓰는데 한 번 빵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머저 브레이크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데니얼이 자기가 다른 총 머저 브레이크 없는 거 쐈을 때는 한 번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냥했을 때 머저 브레이크 있는 거 갖고 쐈고 그러고서는 이비인후과에서 기치를 한 3개월 했어. 그래서 계속 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냥할 때
머저 브레이크를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안 쓰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요.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쓰길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 박사님 머즐 브레이크 쓰세요? 쓰는 총도 있고 안 쓰는 총도 있어요. 근데 머즐 브레이크 쓰셔도 이거 안 하세요? 아니에요. 어. 근데 머저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쓰냐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 영상 보셔도 알겠지만 내가 딱 쏘고 빵 쐈어. 빵 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슴이 어디로 뛰었는지 봐야 돼요. 못 보면 못 찾아. 근데 빵 쏘고 나서 이게 리콜이 크잖아? 그러면 리콜이 크고 나서는 사슴이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고선 뭐 나중에 가서 찾았는데 피 자국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못 찾는 거야. 근데 머저 브레이크는 머저 플립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팡 쏘고 나서 내가 사슴이 어디 있는지 보고 내가 실제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위치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머저 브레이크 쓰는 많은 사람들이 뭐 반동이 무서워서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슴이 뛰는 방향을 보기 위한 거야, 사실은. 그리고 사슴들이 안 맞았을 때 총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좀 헷갈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냥 시간. 해 뜨기 30분 전과 해 지고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 뜨는 순간, 해 뜨기 30분 전에 나는 이제 사냥 준비가 다 되죠. 그래서 가끔 이제 저 영상 보면 지금은 몇 시고 사냥 준비 끝났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사냥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궁금하죠. 이 사람은 몇 시쯤 준비가 됐나. 그래서 미리 가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옛날에는 진짜 일찍 가서, 뭐 1시간 전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앉아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무리고, 한 1시간 전에 들어가 앉아서, 그러니까 해 뜨기 1시간 전에 들어가 앉아서 준비 싹 다 하고 30분 전에 준비가 되면 그때 보면 거뭇거뭇하면 사슴들이 보여요, 실제로. 해 뜨기 30분 전, 해 지기 30분 전. 그쵸.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 뜨기 30분 전에 쏘면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해 짓고 30분 후에 쏴도 불법이야. 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까이 사냥을 하거나 하면 사냥하는 사람들은 시간제. 해 지고 꽝 했잖아. 뭐 경찰 불러. 여기 총소리가 이거 너무 늦게 났는데 이런 식으로. 몬타나에서는 아예 경찰들이 보고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예 위에서 산 꼭대기 위에서 만원경 들고 딱 소리 듣고 있어. 그래서 경찰이 1시간 안에 우리가 에어컨 끌고 나올 때 나타나면 놀라지 말라고. 거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딱 정확하게 거기 보면 이제 저가 나중에 말해줄 건데 이 핸드폰에 보면 헌스탠 앱이라고 있어. 헌스탠 앱. 거기에 보면은 날씨도 나오고 선라이즈 뜨고 루나 캔들 이제 루나 캔 사진이 몇 시에 움직이는지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하면 되고 그 헌트 스탠드를 앱을 하나 받아놓으면 좋아요. 거기 가면은 내가 어느 땅에 가잖아. 내 위치가 나오고 이 프로퍼티 라인까지 나와요. 내가 넘었으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또 만약에 이 땅을 궁금하다. 주인이 누군지 거기 탭하면 이 주인 이름까지 나와.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사고 싶거나 사냥 퍼미션을 받고 싶거나 했을 때는 컨택 인포메이션도 나와요. 한 1년에 30분인가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냥하기 가장 좋은 날. 해지면은 못 쓰는 거죠? 해지가 30분 후. 해지고 30분 후. 선셋 후 30분 후에 되는데 오후 사냥은 전에 해지면 무조건 멈춰요. 왜냐면 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때부터 내장 다 빼다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 30분 껌껌해지기 전에 한 45분 정도 시간 있으면 충분히 하는데 뭐 해 짓고 30분에 쐈다. 그러면 앞으로 15분이면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죠. 그럼 아침에는 언제부터 쏠 수 있는 거예요? 해 뜨기 30분 전. 해 뜨기 30분 전. 그때부터 선라이스가 7시 반이다. 7시부터 사냥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냥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에요. 무조건 해 뜨기 전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는 해 지기 1시간 전.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오후 사냥 갈 때는 2시간 전에 들어가 앉아있지만은 항상 내가 문자 보내는 게 1시간 정도 아무것도 못 보고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디스커리지 돼. 오늘도 아무것도 못 보고 집에 가는 건데 1시간 전에 내가 딱 문자 넣지. 이제부터 골든타임. 이제 황금 시간이죠. 아니야 달라. 항상 그러고 나면은 그 안에 벌써 누군가가 꽝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포기할 때쯤 되면 사슴들이 나타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러스 시즌, 짝짓기 시즌이죠. 짝짓기 시즌은 얘네들이 사슴들이 보통 그냥 아무 때나 움직여. 순놈들이 특히 이 순놈들은 이제 그때만 이 암놈의 꽃을 줍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얘네들은 아침이건 점심이건 오후건 자기가
짝을 찾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대낮에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순놈이 높아요. 그래서 이 러시 시즌 때는 사냥꾼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건 정부에서 정해주는 기간이 있나요? 그 러시 시즌은 짝짓기 시즌이 딱 되면은 보통은 그 머즐로링 있죠. 머즐로링 시즌 때가 러시 시즌 딱 시작돼. 그래서 벌써 그때 되면은 그래서 대부분 버지니아에서는 그 내자지까지 포함시켜서 큰 뿔 쏜 건 다 그 머즐로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머즐로링 하기 싫은데 막 그러면 내가 뻑 쏘고 싶으면 그때 써라. 왜냐면 머즐로링 시즌 끝나고 이제 우리가 알츠위 끝나고 머즐로링 끝나잖아요. 그러면 짝짓기 웬만큼 끝나고 암놈들이 웬만큼 벌써 새끼 뱄어. 그러면 순놈들이 못 오게 자기한테 하기 때문에 레귤러 라이플 시즌에서는 순놈을 만날 확률이 상당히 작아요. 사실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사슴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면 보통 사슴이 나오면 소리도 뭐 워낙 크니까 소리 나고 그 움직임이 뭐 보이잖아. 그렇죠? 다람쥐는 보기가 되게 쉬워. 막 진짜 막 짜증날 정도로 많이 보여. 사슴들은 다람쥐만큼 지나갔는데 못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냥을 5년 6년 했는데 사슴 한 번도 못 봤다 그래. 사슴 옆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 옆에 지나가기도 했는데 자기 못 봤다 뿐이야. 그래서 사슴이 보이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꼬리 흔들림과 귀 흔들림이야.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자세히 보면 다리만 보여. 왜냐면 이렇게 숲이 우거지잖아. 근데 밑에는 그 나무 대가 있기 때문에 숲이 없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숲만 보고 있어. 그쵸? 근데 실제 숲 밑에서 다리만 조금 그래서 내가 요번에 순놈 쏜 것도 내가 다리 보고 내가 움직였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오히려 다람쥐들은 또 소리도 많이 내. 막 바삭바삭 하는데 사슴들은 진짜 사람들이 보면 매직고 마술에 걸린 것 같은 말인 건 뭐냐면 아무 소리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딴 데 보고 딱 봤더니 바로 앞에 와 있어. 소리 없이 온다고. 내가 진짜 놀랬던 거는 사슴이 펜스를 건너뛰는 걸 봤는데 펜스를 건너뛰고 내리는데 착륙하는데도 소리가 안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제 사슴이 소리 내릴 때는 딱 한때야. 눈이 많이 오고 얼어있을 때야. 그러면 얘네들이 바다닥, 왜냐면 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 다리는 되게 조그마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흙만 찝고 다니면 소리가 안 나. 근데 체중이 있기 때문에 얼은 눈바닥을 밟아서는 이 눈이 깨지는 게 꼭 사람 걷는 소리 같이 나. 바다닥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냥 친구가 오나 하고 보다가 사슴 오는 걸 볼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사슴을 찾으려고 하면 큰 사슴을 상상하면 절대 못 찾아. 왜냐면 큰 거를 내가 기대하고 있으면은 작은 게 눈에 안 보여. 진짜 작은 걸 봐야 돼. 그리고 사슴을 볼 때 보면 사람들 보면 보통 이러고 봐, 이러고. 사슴은 움직일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처럼 움직이지 않고 얘네들은 진짜 한두 발 걷다 멈추고 뭐 먹다가 또 한두 발 가서 쭉 멈추고 해서 내가 볼 때 한 지역을 또 볼 때 많잖아. 머리를 막 이렇게 돌리는 것보다 눈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좋아요. 내가 한 지역을 한 3, 4초 정도 멈췄다 움직여야 돼. 계속. 그래서 사슴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주면은 뭔가가 탁 움직여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딱 뭐를 보는 순간 총을 잡잖아요. 그러면 사슴도 나를 보지만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눈을 띄는 순간 그 자리가 다시 어디 있는지 못 찾아. 그 숲이 다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뭐가 움직였다 하면 거기서 가만히 보고 거기 주변에 랜마크를 봐야 돼. 요 나무 사이 내가 봤구나 하고서는 기회 줬을 때 내가 카메라 준비해서 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사진이 보여. 근데 눈 뜨고 돌아섰는데 어딘지 몰라. 상당히 생각보다 흔해요. 하기 때문에 항상 사진을 봤을 때는 위치를 파악하고 내 눈을 띄어야 돼.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막 벽에 다 나오네. 그리고 그 사슴을 찾을 때 항상 내가 천천히 가끔 뒤도 봐줘야 돼요. 사슴 내 뒤를 지나가는 거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절대 못 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사슴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don't move. 안 움직여야 돼. 사람들의 첫 반응이 사슴 보면 깜짝 놀라서 무조건 움직이려고 그래. 뭐 총을 잡든 뭐 많은 경을 잡든 뭐 사슴 보는 건 무조건 don't move. 절대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사슴 위치 파악하고 귀에 봐서 사슴 얼굴이 나무 뒤에 숨거나 숲을 뒤에 갔을 때 내가 필요한 움직임을 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사슴이 어떤 방향을 내가 파악을 했잖아. 그러면 내가 총 쏠 수 있는 레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총은 미리 글로 가 있어야 돼. 기회가 됐을 때.
따라가다가 쏘면은 못 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미리 가 있고 나는 사슴만 보는 거 하다가 골 내내 따라왔을 때 탁 들어가서 기회가 됐어요. 빵 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데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영상 보면 알겠지만 매 그러잖아. 매가 사슴 새끼가 내는 소리야.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개처럼 짖어. 와! 하면 뭐 그러면 사슴이 위치를 그러니까 사슴들은 항상 위치를 파악하고 뛰려 그래요. 소리 난다고 무조건 뛰잖아요. 멧돼지들은 소리 나는 순간 뛰어. 어느 방향 상관없어. 근데 사슴들은 딱 서가지고 어디지 하고선 팔아요. 그 시간은 나한테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한 것이 나한테 최대한 주어지는 시간이 3초고 보통은 2초. 그래서 이제 내가 카메라를 이제 스코프에 넣고 보면 내 생각에는 한 10초 정도 준비하고 쏜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놀래. 하다가 딱 되는 순간 빵 하면 사슴 그냥 팍 쓰러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쏘는 것도 2초 안에 2방 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연습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힘드냐면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쏜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사슴 못 찾는 사람이 진짜 열이면 여덟이야. 특히 버지니아 같은 데서는 숲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얘가 조금만 가서 자빠져 있어도 언덕 하나 넘어가서도 안 보여. 절대 안 보여서 내가 총을 땅 쏘는 순간 아까 말했듯이 첫째만 하는 것은 사슴이 뛰는 방향을 찾아야 돼. 그래서 사슴이 일로 뛰다가 어디 가서 쓰러졌잖아. 그러면 쓰러진 것까지 다 눈을 확인해야 돼. 그러고 나서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이게 어떤 나무 사이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내가 원래 쏜 자리로 다시 와야 돼. 그러고서 어딘지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나무에서 내려오기 전에 거기서 보통 15분 우리가 30분 기다리거든요. 왜냐면 사슴이 척추에 맞잖아요. 척추에 맞으면 정확히 척추 신경이 끊어졌으면 끝나는데 척추에 뼈 맞았을 때는 쇼크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도망갈 때가 있어요. 가끔 영상 보면은 그 사슴이 버뜩이나 도망가게 있잖아요. 그게 뭐 좀비 사슴이 아니라 그게 충격 때문에 중추신경 충격 때문에 사지가 팍 풀렸다가 끊기지 않았으니까 다시 사람이 오니까 무서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원래 자리로 와서 어딘지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나무 위에서 내려보면 다 보이잖아. 그렇죠? 내가 내가 쐈던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가다가 요 나무, 요 돌, 뭐 쓰러진 나무 이렇게 해서 내가 가면 되겠구나 하고 머리로 멘토 노트 해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슴이 쓰러진 자리 다시 멘토 노팅을 해야 돼. 어떻게 가는가 하고 나서 내가 자신 있을 때 내려와야 돼. 되게 재밌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봤던 게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슴 못 잡는. 근데 위에서 내가 확실히 파악을 하고 내려오면은 길은 안 보이는데 그 나무들이 보여. 내가 요 나무, 요 돌게 있잖아요. 그걸로 가다 보면은 맞았던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이 처음 사냥할 때 내가 쏘는 순간 사슴은 죽을 거라 생각해요. 활총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뭐 찾기 쉽잖아. 열이면 열이 다 도망가. 이제 저 영상을 본 사람들은 저보고 어떻게 그 자리에서 떨어지냐고 하는데 그만큼 연구를 했고, 근데 미국 사람 쏜 거 보면 100% 다 도망가. 근데 저거 나중에 이제 타겟을 보여주는데 미국 사람들이 샷 플레이스멘트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타겟을 보면 알겠지만 사슴 타겟을 보면은 엉뚱한데 여기 대고 쏘라고 십자가가 2개 들어가 있어. 그렇죠? 거기 쏘면 100% 다 도망가. 죽기는 해. 근데 찾기 상당히 힘들어요. 들판에서는 쉽지만은 여기같이 숲이 고있는데 못 찾아. 하기 때문에 쏜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처음에 보는 것이 핏자국하고 그 다음에 하얀 털을 찾는 거야. 사슴털이 터진 거는 속털은 하얘. 그래서 속털이 보이고 피가 좀 있으면 얘는 맞은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뛴 방향을 보고 이제 피를 하나하나 찾고 우리가 피를 따라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총알이 뻥 뚫잖아요. 그러면 총알이 뻥 뚫어서 피가 나. 그렇죠? 근데 가다가 뻥 뚫린 것이 다시 막혀.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순간 피자국이 없어져. 그러면 사냥꾼도 되게 헷갈려. 얘가 갑자기 왜 멈췄지? 근데 이 구멍이 막혀서 멈춘 거야. 얘는 어디 가서 지금 쓰러져 있어. 근데 멈춘 자리에다가 마킹을 해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렌지 텍 같은 거 예전에 좀 이제 했었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정확히 아니까 안 하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오렌지 텍을 팔아요. 그러갔다가 가방에 넣고 멈춘 자리에 위에다가 묶거나. 그렇죠? 하고 나서 또 다음 걸 또 찾는 거야. 다음 걸 찾을 땐 사슴이 일루만 뛰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루 가서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피자국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피를 따라가서 끝에 보면은 사슴 배가 보일 때가 많아. 하얀 게 숲에 있어. 그러면
근데 사슴이 등으로 보고 있으면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면 이제 어느 때는 등을 끄으면 피 따라가다 갑자기 바로 앞에 하나 누워 있어. 여기 있네 할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피자국도 못 참고 못 하겠다는데 내가 쓰러진 거 봤잖아. 그러면 그때는 다시 내 출산대로 와야 돼. 와서 내가 다시 올라가 가지고 재확인해야 돼. 그 자리를.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이건 포기하고 직선으로 가는 거야. 하고 사슴 쏠수 자리 가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못 찾고 2-3시간 하다가 다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내 친구 같은 경우는 3시간 뭐 사슴들이 이제 총 맞고 나면은 자기가 평소에는 자기가 달려있던 트레일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힘이 빠지면은 최대한 숨을 나고 상상할 수 없는 가시 덩굴을 파고 들어가. 그거 사람이 한번 따라가고 나보면 얼굴 다 끓기고 완전 짜증나. 그래서 내가 톱 넣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슴이 만약에 덩굴 쪽 갔으면은 그냥 내가 이 톱도 탁탁 치면은 머시리 좀 다 끊기거든요. 그래서 치면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영상 하나는 마실에다 하나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쵸. 그는 이제 평소에는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사냥 전에 초에 만들기로.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내장 떼고 다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내가 사슴 잡았다는 태그 나칭을 해야 돼요.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는 그래도 조금 나아. 버지니아는 뭐게 됐냐면 내가 나칭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걸어서 하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 앱을 하든지. 근데 어느 때는 쉐어 서비스가 없잖아. 좀 전화도 못 하잖아. 근데 몬태나나 이런 데는 잡는 순간 그 태그를 뽑아서 뿌리건 다리건 감아서 테이프를 붙여놔야 돼. 근데 그걸 안 붙이고 끌고 나오잖아요. 난 진짜 요것을 쌌고 차까지만 끌고 왔어. 근데 경찰이 왔어. 너 왜 태그 안 붙여? 불법이야. 그러니까 쏘는 순간 붙여야 돼. 내가 사슴 클레임하는 건데 버지니아는 실제 좀 리셔가 하기 때문에 내가 가능할 때 하면 돼. 난 어느 때는 정신없으면 집에 와서 속지 말아요. 왜냐면 법상 그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을 잡은 다음에 내장을 그새 놓지 않고 내가 항상 딴 데 가서 던져버리는 이유가 코요테가 와서 귀신같이 먹어. 여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슴이 항상 다니는 추에 내가 놓고 가잖아. 코요테가 와서 다 먹고 가잖아. 그러면 사슴이 며칠 동안 그 추에를 아예 피해버려. 뭐 며칠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피할 수도 있고. 왜냐면 걔네들도 코요테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슴 추에서 내가 들고 끌끌끌 가가지고 한 20-30야드에서 내가 던져버리는 이유는 사슴 다니는 길을 우리가 그 인터뷰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들 적고 계시죠? 네. 그거 궁금했었어요. 내장을 어디다 버려야 되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간이나 심장 같은 거는 가져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간, 심장을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간이야. 간 냄새 싫어서. 근데 간이 냄새 나는 이유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사람들이 얼려요. 얼린 간은 냄새가 되게 많이 나. 두 번째는 너무 잘 익혀. 간은 익으면 익을수록 냄새가 나.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아마 내 영상 뒤에 찾아보면 알겠지만 우리 집사람이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25분인가만 딱 하고 멈추고 레스팅을 한 15분, 20분 해. 우리가 잘랐을 때 약간 피는 좀 흐른 것 같은데 다 익어요, 실제로. 걔가 먹으면 냄새 안 나고. 근데 간이 의학적으로 가장 우리 몸에 건강해. 그래서 네이비시어나 특공부대들이 에너지가 없거나 하면 생간을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왜냐면 거기에 프로틴, 에너지, 엔자임 있는 게 다 있어. 하기 때문에 간은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가져오면 좋고. 심장부인 약간 닭똥집 같은 이 약간 쫄깃함이 있어요. 근데 데니어는 그 쫄깃함이 싫다고 자기 심장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먹지. 그래서 우리가 사냥한 날 심장하고 간은 그날 먹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이번 영상도 봤겠지만 오늘 밤은 심장하고 간을 먹는다. 이것이 몸에 좋고 맛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심장하고 간을 먹을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왕. 귀족만 먹었고. 간은 삶으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 예. 진짜 맨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막 우유에다가 2시간 담궈보고 막 확실하게 막 끓여보고 했는데 왜 이렇게 냄새가 센지. 근데 내 사냥 친구가 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말하자고 얼리지 말고 그날 먹고 오해도 안 하지 말고 미디엄 웰에서 멈추고 레슨 시키라고. 통째로 20분만 삶으면 돼요? 예, 통째로. 물 끓기부터 20분. 그쵸. 끓을 때 집어넣고 25분. 25분. 예.
간이 요번에 수사선 큰 놈은 크니까 반 잘랐어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하기 전에 간은 꽉꽉 눌리면은 그 동맥 그 혈관 사이사이 피가 흘러나와요. 피 좀 다 빼고 하면 좋고요. 사슴은 이제 내가 다 뺐잖아. 그리고 이제 사슴 이제 가죽 뺏기고 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다 돼 있는데 집에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아이자고 같은 우리 사격장 있죠? 거기 가면 디어 스테이션이 있어. 거기서 하면 돼. 거기 그 디어 스테이션은 밤에 가도 되는 거 알죠? 그래? 예,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비밀번호 코드 치면 게이트 열려요. 그래서 밤에 하고 거기 바깥에 보면 쓰레기통 큰 거 있어요. 거기 다 던지고 오면 돼. 아주 편해. 근데 넣을 때 봉지에 넣어서 넣어야 돼. 그냥 넣으면 혼나요. 트레일 캠. 저기도 보면 저가 트레일 캠프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카메라를 다 해놓은 이유가 이 카메라는 한 군데만 찍기 때문에 여기에 사슴이 없다고 사슴이 다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걸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사슴이 움직이는 시간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오버해 막 카메라 한 20개 30개 넣어놓고 뭐 사슴 이름 다 매기고 얘는 뭐 이름이 뭐 드랍타임이다 얘는 뭐 잭이다 뭐 질이다 뭐 이름 다 주고서는 올해도 또 잭 못 만났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좀 무리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 지금 5개인가 지금 저 사진사 좀 더 있고 그 중에 3개가 내 거고 2개가 지금 내년 거고 나는 사슴이 몇 시에 움직이냐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큰 벅이 생기면은 얘가 몇 시인지 좀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인포메이션 목적이지 실제 사슴이 얼마큼 있냐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지금 요새는 카메라 좋아져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 셀 서비스로 그렇죠?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내 핸드폰도 보면 이게 좀 카메라구나. 핸드폰 보면 사진 우리가 움직일 때 사진 찍은 게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이거는 하루에 2번씩 움직임이 없어도 나한테 그 사진 찍어 보내줘.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 땅 사고 나서 우리 집에서 눈이 안 오니까 사격까지 했는데 이 카메라 보면 눈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죠. 눈이 녹았을 때 우리가 또 사격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기 한 가지 문제는 1년 사용비가 카메라 서비스비가 125불이에요. 언리미릿이 500장 찍는 건 뭐 75불이나 그러는데 카메라 하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만 놓은 거고 그렇게까지 오버할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건 다 광고야. 뭐 리얼 타임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냥꾼이 뭐 여기 움직였다 그러면 내가 준비하면 된다. 그거는 다 그냥 이 카메라 팔아먹고 서비스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냥꾼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사슴이 다니는 길과 내가 사슴이 다니는 길을 파악한 다음에 추위 스탠드를 어디에 세워야 될지 우리가 그런 거 좀 파악할 거고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추위 스탠드 사용해 볼 거고 우리가 실제 총도 좀 사격해 볼 거고 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이야? 제가 유튜브에서 하나 본 게 있는데 내장을 뺄 때 그 항문 있는 데까지 다 처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이제 뭐냐면 똥이 떨어질까 봐서.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사냥꾼들이 나도 처음에 그거 보고서는 막 칼로 똥구멍 이렇게 오려가지고 또 그다음에 버라웃이라고 이제 기계 꽂고 빼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 그거 다 갖고 다녀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통째 다 꺼내낸 다음에 손으로 이 대장 있잖아요. 대장을 항문까지 바짝 잡고서는 쪽쪽 짜. 그러면 똥은 다 대장 위로 올라오잖아. 그러면 끝에 칼로 쭉 자르면 돼. 그럼 거기까지 정리 안 하시는 거예요? 할 필요 흐르지만 않게 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똥만 안 흐르면 돼요. 오줌보도 많이.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오줌보를 뭐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오줌보 이렇게 들면은 밑에 있어. 그러면 그거 딱 잡고 칼로 똑 잘라서 그대로 빼서 그냥 던져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그 영상을 안 봤으니까 사람들은 그거 한다고 막 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왜 똥구멍을 안 자르고 그 블레러 처치를 안 하냐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나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영상 만든다고 올리니 이거 받을 거야. 봤더니 자기 그런 거 처음 봤대. 요번에 그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슴 목으로 매달고 내가 가정 베낀 거 보고 자기는 평생 거꾸로 했는데 요번 자기 와이프가 한 마리 사는데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다들 거꾸로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전화가 나한테 그 텍스팅 보내가지고 너무 쉬웠다고 앞으로는 다 목을 매달고 하겠다고. 근데 제일 먼저 자르신 게 뭐예요? 성기 자른 거예요? 그건 성기였죠. 왜요? 그 구멍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칼 들어갈 자리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는 성기를 못 자르게 돼 있어. 뭐냐면 섹스 올게는 붙여놔야지 경찰이 봤을 때 이게 암놈이 순놈이 알잖아. 그렇죠? 근데 뿔이 있으면은
순놈이죠.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에서는 뿌리 있는 애들은 우리가 성기를 안 붙여놔도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잡을 때 그 순놈 먼저 못 잡고 암놈 먼저 잡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언어 법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첫 사슴이 순놈이잖아요. 그러면 이 버지니아, 그러니까 이 페어팩스 이 지역에서는 좀 딴 데 좀 다 달라요. 그 다음 사슴 2마리는 암놈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놈을 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카운티는 순놈을 먼저 쏘면은 그 다음에 암놈 한 마리만 쏘면 또 순놈을 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 내가 만약에 암놈을 연달아 한 3마리 쏴놨다. 그럼 그 다음에 순놈 연달아 쏴도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때 순놈을 쐈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암놈을 저가 이제 앞으로 2마리 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순놈을 쏠 수 있는 거고. 좋아요. 예. 뭐 암놈만 쏘고 싶으면 암놈만 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요.